이전 영상에서 개체명 태깅 규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태깅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보셨어요.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저작 도구는 솔트룩스에서 개발한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저작 도구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의 강의실에 보시면 저작 도구 실습란이 있어요. 그 부분 클릭을 하시면 실습에 앞서서 읽어보실 만한 간단한 주의사항이 써 있고요. 그리고 실습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는 과제가 잘 제출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문의하실 수 있는 1:1 카카오 채널방을 운영 중이에요. 그 링크도 거기 주의사항에 써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작도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저작도구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작도구에 접속을 했을 때 로그인 화면이에요. 기본 과정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원가입이 아니라 저희가 부여해드린 아이디로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죠. 부여해드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셔도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 실습 과제물이 분배가 되어야지 저작 도구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아이디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실습하실 데이터를 할당받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뭉치 검색, 통계, 게시판 이렇게만 보이게 돼요. 이 상태로는 아무 작업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접속을 했는데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인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1:1 채널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에 구축할 말뭉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된 상태라면 이 왼쪽 메뉴에 좀 전과는 다르게 말뭉치 구축이라는 메뉴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말뭉치 구축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작업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심화 과정이니까 심화 이렇게 써 있는 말뭉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뭉치 개요, 말뭉치 세트 게시판, 개체명 분석, 간투사 분석 이렇게 탭 메뉴 중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개체명 분석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체명 분석 탭으로 이동을 하면 보이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태깅 작업을 하시게 돼요. 조금 크게 보시면 여기 분홍색 줄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과기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렇게 종결어미 단위로 한 문장이 써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이렇게 어절들이 자동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항목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이미 몇 개의 항목들이 채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확대해서 보면 원래 이 개체명 분석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개체명이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시에서도 보시면 이 개체명으로 태깅되어야 할 부분이 한 군데 비어 있죠. 개체명 태깅 작업은 이렇게 자동 태깅이 된 이외의 항목들을 찾아서 태깅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저희 실습은 좀 다른데요. 실습을 위해서 자동 태깅이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개체명을 찾아서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단어가 입력이 되고 단어 뒤에 슬래시를 또 입력을 하시면 이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 메뉴가 뜨게 돼요. 기본 과정에서는 이 태그 메뉴에 간투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개체명 분석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6종의 태그가 모두 보이게 되죠. 이 태그들 중에서 앞서 본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기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OG 태그를 선택을 했고 정상적으로 태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단어의 태깅 작업이에요.
저작 도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절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죠. 띄어쓰기 단위로 항목을 자동 생성하는데요. 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있기 때문에 원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세계유산위원회는 까지가 한 어절이 돼요. 태깅은 최소 단위로 개체명에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조사를 지우고 조사는을 지우고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세계유산위원회까지만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나뉘어져 있는 개체명이에요. 태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개체명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저작 도구에서는 이 띄어쓰기 단위로 항목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여러 항목들을 합쳐서 하나의 개체명으로 태깅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항목을 합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문장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필 모양의 문장 편집 버튼이 있죠. 여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1번 그림이 문장 편집 버튼을 누르면 뜨는 팝업 창이에요. 여기서 합치고 싶은 항목이 지금 6번 부석사랑 7번 무량수전이에요. 이 텍스트가 써 있는 칸을 클릭을 하시면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시에서는 여기 2번을 보시면 6번 부석사 칸에다가 7번에 있던 이 무량수전하고 쉼표 이거를 똑같이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7번은 그럼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7번의 끝에 보면 이 빨간색 X 버튼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이 끝나면 여기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개체명이 한 항목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옆에 있는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앞의 과정과 똑같이 태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장의 분석을 끝내셨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습하게 될 양은 이 예시보다 많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법 오류가 123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작업을 하실 때 여러 항목들 중에서 저희가 개체명에만 태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항목을 저작 도구가 이제 시스템 오류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판단하셨을 때 모든 개체명의 태깅을 마치셨다면 이제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업물을 저장을 하셨다면 다음에 해주셔야 할 게 검증 요청이에요. 이렇게 저장 버튼 옆에 검증 요청 버튼이 있죠. 이 검증 요청이 과제를 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검증 요청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 요청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검증 요청이 완료됩니다. 네, 기본 과정에서도 메뉴를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문장수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 화면에 표시되는 문장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들이 있고 지금 1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숫자를 입력을 하셔서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이 동그라미 물음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탭을 누르면 다음 항목 그리고 Shift와 탭을 동시에 누르면 이제 이전 항목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또 도움말에 써 있진 않지만 이 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엔터 키예요. 다음 항목으로 커서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탭키나 엔터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음 항목으로 이동을 하면 단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이때 슬래시를 입력을 하면 이 태그 메뉴가 뜨잖아요. 이 태그 메뉴 안에서 방향키로 위아래를 누르시면 그 태그 메뉴 간에 위아래로 이동이 돼요. 이때 엔터를 누르면 그 선택한 태그로 태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개체명에 태깅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림으로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작업 과정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화 과정 시연은 요 강의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강의실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강의 개요란이 있는데요. 요 강의 개요란에서 저작 도구 실습 클릭을 하시면 가장 아래에 이 개체명 태깅 규칙이라는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운을 받아 주시고, 네, 다운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파일을 옆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조금 보기 편하게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이제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링크로 접속을 한 다음에 요거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이디는 부여받은 아이디, 본인 핸드폰 번호에서 010을 뺀 뒤 8자리를 입력을 하시고, 이 비밀번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동일하게 A 1 2 3 4 5 6 7 8 느낌표 입력을 하시고, 우선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메뉴에 말뭉치 구축이라는 요 메뉴가 보여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심화 과정이니까 심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탭 메뉴가 중간에 보이죠. 말뭉치 개요, 말뭉치 세트 게시판, 개체명 분석, 감투사 분석 이렇게 보이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개체명 분석하고 있죠. 네, 이 화면이 태깅 작업을 할 화면이에요. 조금 일단 메뉴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장수, 한 화면에 표시되는 이 문장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10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아래까지 내려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10번이죠. 저는 그냥 10개로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물음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보이는데 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까 엔터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시 닫으시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재분석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태까지 작업을 했던 작업물이 다 날아가고 조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저장이 잘 안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재분석 버튼은 최대한 누르시지 않는 걸로 주의를 해주시고, 여기 저장 버튼, 검증 요청 버튼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네, 1번 문장을 보시면 여의도 63빌딩으로 같은 학년 전체가 단체 견학을 간 적이 있다. 이 문장에서 개체명을 저는 여의도 63빌딩, 여기서 여의도 63빌딩을 태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63빌딩만 태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63빌딩으로까지 태깅을 해야 하는지,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선 63빌딩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포털 사이트에 63빌딩 검색을 하시면 여기 63, 이름이 63 스퀘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 딱 한 군데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의도를 붙이지 않아도 딱 이 개체명을 나타내는 거라서, 보시면 여의도를 빼고 여기 63빌딩으로 이 옆에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앞에 63빌딩으로라는 말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강의 앞부분에서 제가 조사를 떼고 태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으로를 지우시고 띄어쓰기 없이 슬래시 입력을 하시고 63빌딩, 그러면 이제 이 태그 메뉴 중에서 6개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골라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띄워놓은 태깅 규칙 파일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63빌딩, 아까 봤을 때 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AF 범주의 건축물 예시에 마침 이렇게 63빌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63빌딩은 AF 태그로 태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고 AF 그리고 다른 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태깅이 완성이 됐죠. 다음 2번 문장 볼게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곧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다. 이 문장에서 우선 한국어, 아까 언어 명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언어 명칭 있죠. 이 언어 명칭의 범주는 위로 올려보시면 3번 CV네요. 그러면 CV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 그리고 언어 명칭 CV 다른 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색깔이 변하면서 태깅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 3번 딸아이가 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보내왔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딸아이가 아까 강의에서 보시면 가족관계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바로바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이 예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셔야 이렇게 어디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다가 여기 인간관계, 가족 및 친족의 구성원 혹은 그 관계를 지칭하는 명사 여기 있죠. 여기 예시에도 보시면 딸 있네요. 그러면 아까 문장에서는 딸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딸만 태깅을 할 것인지 딸 아이까지 태깅을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은 또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우리말 샘에서 딸아이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딸아이 이렇게 명사 어린 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를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 딸아이 아까 가족관계 CV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가전제품 IT 하드웨어 용어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 폰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하드웨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예시에 핸드폰 있죠. 핸드폰, 폰 같은 의미니까 이걸로 태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범주는 올려보시면 TM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폰으로 옆에 클릭을 하시고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 방금 TM이었죠. 다음 문장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을 나갈 때 늘 귀중품 보관 상자에 보물 대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이 문장에서 우선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이 이름에 가끔 태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범주에서 살펴봤듯이 인명은 태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 이게 직위 여기 있죠. 여기서 고대 국가의 직위, 직책, 직급 여기에 황제, 왕, 대왕도 같은 의미니까 올려보시면 CV로 태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고 CV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호메로스 이것도 인명이죠. 그리고 일리아스는 우선 한번 사전에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범주를 찾아서 태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 결과를 보니까 명사, 문학,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하는 그리스 최대의 영웅 서사시, 문학 작품명이죠. 다시 규칙 파일에서 작품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도서, 서적, 작품명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올려보시면 범주는 AF, 일리아스는 AF로 태깅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따옴표까지 그대로 이제 항목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따옴표를 지우시고 이 딱 개체명만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따옴표와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고 조금 전에 작품명 AF로 태깅을 하기로 했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정의롭게 대처하는 데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장에서 보니까 자본시장법, 이 법률 명칭이 또 파일에서 본 것 같아요. 법률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본시장법, 민법, 형법 같은 의미로 이 법률 명칭은 CV에 해당을 하네요.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고 CV로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더 이상 개체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6번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는 사람까지 미생은 챙겨본다고도 한다. 우선 방금 일리아스처럼 이 작품명 미생 TV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TV 프로그램명 있죠. 그러면 AF 클릭을 하시고 조사를 지우시고 슬래시 AF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드라마.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예술 장르 어느 범주인지 기억나세요? 여기 파일에서 장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술 관련 학문 및 장르의 명칭. 제가 여기서 힙합, 소설, 시 요거 말씀을 드렸죠. 올려보시면 4번 FD 태그네요. 그래서 드라마도 FD로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7번 저는 정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장이 이렇게만 쉬우면 좋겠어요. 무슨 학 제가 학문 분야라고 했죠. 클릭을 하시고 태그 메뉴를 띄워보시면 이 학문 용어 있죠. 그리고 8번 국내 가전업체의 TV도 100만 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 이 문장에서 조금 많이들 헷갈리실 부분이 이 가전업체일 것 같아요. 이 가전업체를 1번 태그인 OG 그 기업명에다가 태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1번 예시를 볼게요. 여기 예시 보시면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이라고 써 있죠. 사기업, 사업체, 브랜드. 근데 브랜드 이름. 그래서 가전업체가 아니라 뭐 삼성, LG 이렇게 나왔다면 태깅을 하시는데 지금 이 가전업체라는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태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TV. 제가 아까 가전제품에 태깅을 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다시 여기서 가전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 IT 하드웨어 용어에 가전제품도 IT 하드웨어에 해당 이렇게 써 있네요. 예시에 TV 있어요. 올려보시면 6번 TM 태그죠. TV, TM으로 태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통화 명칭 있었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통화. 여기 보시면 예시에 원이 있네요. 그러면 태깅을 할까요? 여기에 실제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 태깅하지 않는다고 써 있죠.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100만 원이라고 앞에 실제 금액이 써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개체명이 아니네요. 다음 9번 문장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3년 소개한 나비 효과는 중국 베이징의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폭풍우가 분다는 이론이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에드워드 로렌츠 이 부분은 인명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나비 효과는 끝에 보시면 무슨 이론이다 써 있죠.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 나비 효과는 이론으로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앞에 일리아스처럼 이 따옴표와 조사를 모두 지우시고 슬래시를 눌러서 이론 TR이네요. 이렇게 태깅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게 이 중국과 미국이에요. 국가명에 태깅을 하셔야 하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국가명 같은 경우는 기관 및 단체의 성격을 띌 때에만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1번 태그인 OG로 태깅을 하시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게 이 중국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부는 그 장소가 미국이죠. 이 경우는 이제 장소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태깅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태깅을 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미국이 러시아에 뭐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거기서 말하는 미국은 미국 정부를 나타내는 거고, 또 경제 제재를 당한 그 러시아는 러시아 정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국에 오지 태깅을 하시고 러시아에도 오지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문장 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규범을 강화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서 지식재산권, 무슨 권리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일에서 권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법적 권리, 얘 보시면 뭐 피선거권, 참정권, 부양 청구권, 무슨 권으로 끝나는 것들 있죠. 이 범주는 올려보시면 CV에 해당을 하네요. 그러면 지식재산권 클릭을 하시고 CV로 태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더 이상 개체명이 없네요. 10번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아래에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요 버튼이 요 아래에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지만, 지금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조금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장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처음에 메뉴 설명할 때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툴레인 대학교의 리사 아모스 교수는 자신의 추정치에 근거해 이렇게 말한다. 이 문장에서 툴레인 대학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학교 이름 같기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립종합대학교라고 나오네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이름, 다시 파일에서 학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얘 서울대학교 있죠.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네요. 1번 오지 태그죠. 지금 툴레인 대학교를 오지 태그를 부여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끝에 보시면 연필 모양의 문장 편집 버튼 누르시고 툴레인 옆에 1번 항목인 툴레인 옆에 2번 항목에 써있는 대학교의 똑같이 써주시고, 그러면 2번이 중복이 됐잖아요. 그럼 2번을 지워주시고 옆에 빨간색 삭제 버튼 지워주시고 가장 밑에 내려보시면 완료 있죠. 완료를 누르시고 보시면 툴레인 대학교의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졌죠. 똑같이 비어있는 항목 클릭하시고 조사 지우시고 슬래시 입력, 아까 오지 학교 이름 오지 태깅 하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 아모스, 이거 인명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수, 교수도 직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직위.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의 직업, 직책, 직급 이렇게 얘 교수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죠. 올려다 보시면 3번 CV 태깅 해주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CV 태깅을 했습니다. 12번 이듬해 출범한 MB정부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썼다. 이 문장에서 MB정부, 정부 어떻게 태깅을 하는지 파일에서 한번 정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강의를 할 때도 조금 정부 주의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파일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정부 보시면 여기 사람 더하기 정부기관, 지금 예시에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떼고 지금 정부만 태깅을 했죠. 그래서 MB정부 같은 경우도 MB가 사람 이름이니까 그 부분 떼고 태깅을 하겠습니다. 태깅은 OG.
조사를 지울 때처럼 MB 지우시고 이렇게 조사를 지우시고 정보만 남겨서 OG 태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달러. 이거 아까 그 원 찾을 때 통화 명칭에 있었죠. 통화 명칭 어떤 범주인지 통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있네요. 예시에 달러가 써 있습니다. 범주는 CV 태깅을 하겠습니다. 이 달러 앞에 숫자가 써 있지 않으니 태깅을 하시면 되겠죠. 통화 명칭은 CV 범주입니다. 그리고 고환율 정책, 또 무슨 정책도 개체명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이라고 또 검색을 해볼게요. 제도 및 정책 명칭, 지금 시행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썼다. 고환율 정책 하나로 태깅을 하셔야 되는데 또 문장 편집을 눌러서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고환율 똑같이 써주시고 위에 7번 중복되는 항목을 이제 삭제를 하시고 완료. 똑같이 태깅을 C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13번. 우리나라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등재된 남한산성까지 총 11개가 등재돼 있다. 지금 문화재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일단 문화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문화재 검색을 해보시면 AF 범주에 문화재 있죠. 뭐 궁궐 이름이라든지 뭐 수원 화성 이런 뭐 경복궁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태깅을 해줄 건데 우선 문화재 종묘 AF 또 석굴암 마찬가지죠. 또 불국사 사찰 이름도 태깅을 해주시고 수원 화성처럼 남한산성도 태깅을 해주시고 AF로. 그런데 요 앞에 해인사 장경판전 요거 이제 해인사 따로 장경판전 따로 해야 하냐 요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맥을 보시면 총 11개가 등재돼 있대요. 이 등재된 게 해인사 따로 장경판전 따로 등재가 돼 있었으면 해인사 뒤에 쉼표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문장 편집 누르시고 해인사 옆에 장경판전 똑같이 써주시고 이 원문 데이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4번 지우시고 완료.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졌죠.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문화재 AF 태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4번. 필리핀의 원주민 아이타족은 자신들의 땅에서 금광이나 자원이 발견되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만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필리핀, 제가 아까 국가명에 어떻게 태깅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필리핀의 원주민, 필리핀이라는 장소에 있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태깅을 하지 않고요. 아이타족, 민족 있었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민족 보시면 마오리족, 아이타족, 마오리족 비슷한 거죠. CV 태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더 이상 개체명이 없는 것 같아요. 개체명은 기본적으로 고유명사입니다. 15번. 에어컨 바람이 강한 사무실이나 해지고 쌀쌀할 때를 대비하려면 짧은 카디건 정도가 적당하다. 이 문장에서 일단 가전제품, 에어컨 있죠. 다시 가전제품 검색을 해볼게요. 가전. 여기 IT 하드웨어에 쭉 올려보시면 TM, 에어컨에는 TM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슬래시 입력하시고 TM.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보시면 카디건, 의복 명칭도 있었죠. 의복, 여기 의복 및 섬유 명칭 여기에 뭐 카고 팬츠, 점퍼, 카디건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좀 올려보시면 CV
카디건에는 CV 태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5번까지 태깅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검증 요청을 하기 전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시면 문법 오류가 131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이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어있는 항목의 개수를 전부 이렇게 오류라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과제를 제출, 그러니까 검증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메시지 입력란에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검증 요청 이렇게 입력을 저는 해주고 완료를 누르면 다시 또 문법 오류 같은 메시지예요. 이것도 확인을 누르시고 검증 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까지 개체명 태깅 전부 마쳤어요. 네, 어떠셨나요? 이 작업 과정은 강의실 개요란에 실습 시연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또 따로 올려두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 번 더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검증 요청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검증이 반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뭉치 구축 메뉴에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이 구축 상태에 지금 검증 반려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신다면 이 작업물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검증 반려라고 떠 있는 말뭉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검증 기록에 반려가 된 이유가 써 있어요. 예시에 보시면 태그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써 있네요. 이렇게 태깅이 잘못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끝까지 작업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체명 분석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기존에 작업하셨던 결과물이 보여요. 아까 그 반려 사유에 태그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재작업 시에도 저장을 하시고 또 검증 요청, 마지막에 검증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못된 곳에 태깅을 했다든지 태깅을 안 하고 넘어간 곳이 많다든지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검증이 이제 반려가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지 실수 사례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구축하는 부분만 실습을 하게 되는데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구축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검증을 맡을 경우도 있어서 검증자 시점으로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태깅 사례 중에서 분류가 잘못된 경우예요. 아마 이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양자 컴퓨터는 IT 하드웨어 용어로 이제 TM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항문 분류인 FD로 잘못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의미를 또 따로 검색을 해보셔야 좀 더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문맥을 살피지 않고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이 사과는 식재료일 때만 CV로 태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문장 내에서는 이 온대 과일인 사과는 아열대 기후대가 확산되면서 전체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이 사과가 식재료가 아니라 지금 작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태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 세계유산위원회에 AF와 OG 이렇게 두 개의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유일 태깅 원칙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각 개체명마다 하나의 태그만을 부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개체명이 여러 분류에 속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문맥을 살피시고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오태깅 중에서 마지막 경우예요. 다음은 이제 조사를 포함해서 태깅을 한 실수입니다. 저작 도구에서는 이 띄어쓰기 단위로 자동으로 항목을 나눠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빈 항목을 클릭을 하면 이 개체명에 조사가 붙어 있는데 이 조사나 전미사 등을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예요.
여기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리고 혈장을, 엔타시스 라고도,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미처 이런 조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태깅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수 사례 중에서 미태깅이에요. 이 태깅 대상이지만 태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문장에 개체명이 자동으로 태깅된 부분이 연달아 있고 그 사이에 한 개 빠진 것, 이런 경우에 이제 놓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처럼 이렇게 전문 용어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 꼭 검색을 통해서 모든 개체명을 태깅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검증 작업은 다른 구축자분들이 작업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에요. 어떤 말뭉치의 검증자로 설정이 되면 이 왼쪽 메뉴에 이렇게 말뭉치 검증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 구축 상태에 승인 요청이라고 써 있는 프로젝트는 이 구축자가 이 프로젝트를 검증 요청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검증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자일 때와 똑같이 검증할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 심화과정이니 개체명 분석을 누르시면 되겠죠.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미리 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화면이 낯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작업 내용을 살펴보시다가 미태깅이나 아까 봤던 오태깅 등의 경우가 있으면 이제 상단에 여기 편집하기를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집하기 상태에서는 구축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그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편집을 마치시면 여기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미리 보기 상태로 돌아오시면 이제 옆에 보시면 검증 반려와 검증 승인 버튼이 보입니다. 미태깅이나 오태깅 등의 실수 사례가 많다면 이걸 일일이 수정하시지 말고 검증 반려를 눌러서 사유를 간단히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미태깅 항목이 많으므로 재작업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 사유를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류가 없거나 몇 가지만 수정을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검증 승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검증을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이 규칙에 맞게 개체명에 태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규칙이 좀 많고 또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하실 때마다 이제 실제로도 계속해서 규칙을 참고를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분류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